자, 여러분, 오늘은 책대화 보고서 이제 쓰는 것에 대한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책을 읽고 이제 책대화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자기 평가, 동료 평가를 하고 이제 다음 주 수능 끝나고 와서 이제 보고서를 쓸 건데 바로 들어가진 않고 개요를 한 차시 작성하고 그 다음 차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은 작년은 우리가 리로에서 작성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온라인 기간이어서 리로에 작성한 거고 올해는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우리 독서 기록장 뒷부분에 있는 그 공간에다가 바로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보고서 작성 어떻게 해야 되는가 1학기 때 한번 간단하게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이제 기억을 상기시키는 측면. 이제 제목을 이제 넣어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글에 제목이 있으면 글이 이렇게 좀 보기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이제 주제나 우리 대화 나눈 내용에 어울리는 그런 좀 참신한 제목을 붙여주면 좋다. 물론 그 이제 앞쪽에 자기 읽은 책이라든지 책은 꼭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책이랑 자기 학번 넣어주고 따로 제목도 하나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문 5개를 뽑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 질문 5개 뽑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 뽑고 나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배치할 것인가. 이 자연스러운 배치라는 거는, 읽는 사람이 볼 때 어떤 순서로 이 질문들을 배치했을 때 흐름이 자연스러울까?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하면 좋습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개요를 만들. 그 다음에 질문 5개가 뭘 뽑아야 되느냐 이제 할 때 우리가 이제 모든 공통 질문이 8개 있었잖아요. 거기서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만든 개인 질문에서 해도 됩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가장 자신 있고 그 다음에 탐구하고 싶은 어떤 그런 질문으로 해야 자신이 이렇게 넉넉하게 내용을 양쪽으로나 질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고서는 모둠 활동이 아니라 개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책 읽기, 대화 활동 이런 것들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글을 쓸 때 우리가 개요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쓰고 그다음에 고쳐 쓰고 보통 이런 단계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시 수능 끝나고 왔을 때 이제 개요를 작성할 건데 개요는 일종의 글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키워드 형식으로 개요를 만들 수도 있고 문장 형식으로 개요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개요 형태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제 그 다음 자시에는 이제 집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쓴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태고 고쳐쓰기 하는 단계 이렇게 보통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보통 글은 3단계로 구성이 되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많이 되는데 서론 앞부분 머릿말에는 주로 이제 내가 이 주제들을 선택한 뭐 이유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자신의 문제의식이라든지 책대화 과정에서 뭐 이제 이렇게 좀 자기가 느낀 거라든지 이런 것들 좀 흥미를 유발할 만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전개를 할지에 대한 안내 같은 거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안내라든지 내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서론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 이제 본론에서는 주제 5개에 대한 질문과 그 자신의 생각을 쭉 쓰면 되겠죠. 마지막 결론은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요약 제시하면 됩니다. 평가 기준을 좀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채점 기준을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우리 보고서 뒤쪽에 나와 있는 그 성취 기준, 그 채점 기준인데요. 보고서의 독서와 대화 과정이 느끼고 깨달은 자신의 사고가 담겨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과 삶과 사회가 연결해서 주체적으로 생성했는가?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이고 자연스럽고 분량이 적절한가?
답안의 근거가 적절하고 설득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의견에 있어서 뭔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 조건 하고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독서 대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한 이런 어떤 사고가 좀 잘 담겨 있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합리적 분석, 사고 확장, 질문을 잘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독수 기록장에 나와 있는 샘플인데요. 자, 징걸맞은 연애와 거우 일상이라는 어떤 이제 그 책을 읽었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서론 파트에는 로맨스 영화나 동화의 마지막 장면은 행복한 결혼 생활로 끝맺는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이게 자신의 문제의식이죠, 그죠? 내가 이제 이런 어떤 이 책을 선택하고 이런 질문들을 선택한 어떤 이유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쪽에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기 간단한 생각들 질문 3개가 나왔지. 우리는 5개 일단 5개를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 이제 끝 나오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연인들이 이별할 때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미련 없이 보내줘야 한다. 이 생각 앞에 쭉 논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정리됐다는 거지, 그지? 헤어진 연인에게 질척거리지 않아야 하고 헤어진 연인에 대해 남에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중간 부분에서는 내용을 바탕으로 책에 대한 자신의 종합적인 의견을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다. 자, 개요를 갔다 오면 이제 작성해 볼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개요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봅시다. 자, 글을 시작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글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앞부분에 흥미가 없으면 뭐 대부분 안 읽잖아요. 그것처럼 모둠에서 책을 읽고 대화한 내용 중에 인상 깊게 소개하는 뭐 문장이라든지 뭐 이런 아무튼 인상적이고 좀 이렇게 마음을 흥미를 끌만한 이런 내용으로 앞부분을 시작하면 좋아요. 본문은 주장이나 판단을 말한 부분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주장만 있고 근거가 부족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마음을 잡아끄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오는 부분은 읽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느낌이 남는 문장으로 마무리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다면 거기에 이제 구체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깨달은 그 다음 가슴에 남은 고민과 문제식 이런 걸 잘 요약해서 정리하면 좋고 마무리 부분을 힘줘서 잘 써야 글이 한 단계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글 맨 끝 5줄이 인상적인가 이런 거를 다 쓰고 나서 살펴보면 좋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판단을 내리면 그거에 대한 증명, 근거를 들어서 증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긴 문장을 짧게 만들고 압축해도 내용은 압축하면서 이렇게 좀 지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 평소에 자기가 완전 어려운 낱말을 썼으면 익숙한 말로 바꾸면 독자가 더 읽기 좋은 글이 된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 쓰기보다 내가 평소에 잘 쓰는 그런 말을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글을 다 쓴 다음에 재미가 있는지 꼭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무엇인가 생각을 깨우치는 재미가 있으면 특히 좋아요. 그래서 책대화 과정에서 겪은 재미난 일이 표현되어도 좋습니다. 지루하면 문제니까 읽고 고쳐보는 습관. 그래서 내 글이 재미가 있느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익숙한 말을 바꾸고 재미가 있는지 살펴보자. 자, 그 다음 크크크 땡땡땡 이런 표시는 채팅에서는 어울리지만 학교 과제로 내는 보고서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 공식적인 글쓰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단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맞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살펴봐야 되고요. 글을 한번 써서 내면 끝이 아니다. 동료 평가를 보면서 몇 마디라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으면 글을 고쳐서 다시 써보고 그런 과정에서 글도 성장하고 사람도 성장합니다. 자, 이런 어울리지 않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시작품 독서 기록장이 있잖아.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는 질문 5개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요 이제 1학기 때 쓴 것 중에서 보고서 잘 된 거를 교실에 또 좀 전시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면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좀 차분하게 진행하면 좋고, 여러분은 이제 수능이 이제 여유가 있는 이 기간에 내가 어떤 질문 5개를 만들어서 쓸 것인가. 그래서 책 안 읽은 친구들, 덜 읽은 친구들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질문도 한 5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갔다 와서 진행하기가 훨씬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